금과 은에 대한 영상을 한 2차례 정도 언급을 해드렸었고요. 금과 은은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. 제가 사라고 했으니 올랐다 이렇게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단지 운이 좋았을 뿐 5개월이란 단기적인 시간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왜 금과 은은 여전히 보유해야 하며 매도할 이유가 없는지 오늘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.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금과 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한 번씩은 이렇게 탈을 쓰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뭐 간혹가다 예전처럼 다시 탈을 쓰고 나와달라는 이 소수의 의견들이 있기도 했었고요. 그럼 영상을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그 전에 영상이 정말로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깍시 인사드립니다. 사실 금과 은 그리고 평소에 관심이 있고 이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시장은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도 그렇고요. 은값과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니 이제서야 화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. 또 누군가는 보기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급등했다고 생각하고 보유자라면 매도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 단기에 몇 프로 이익에 매도하기보다는 꾸준히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이 보유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.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지금 고작 뭐 6개월에 보유하려고 금과 은을 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묻어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. 이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실버바 1톤 트럭 13대분이 팔렸다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안전자산격인 금값의 상승세가 뚜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무역전쟁의 격화로 안전자산격의 금값의 상승세가 도드라졌다. 물론 맞는 말이죠. 그런데 금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이 방어용 자산이라고 크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금값의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안전자산의 상승세,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데 이 금값이 상승하는 지금 같은 경우, 또 다른 하나는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방어용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장의 상승 추세는 안전자산의 상승세,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데 이 금값이 상승하는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첫 번째의 경우 인플레이션 성격의 방어용 자산의 성격으로 금값은 얼마나 상승을 할까? 정통적인 과거와 같은 이 상승세가 실현될 경우에 이 유가와 같은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상승의 동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. 이런 전제는 물론 달러의 약세가 완벽하게 실현될 경우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달러 약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기로 하고요. 그럼 첫 번째, 이 방어용 자산의 성격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이 그래프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의 이 다시 유가와 금값의 차트를 비교한 것입니다.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이후 2009년의 금융위기 직전까지 이 상승 가도를 쭉 이어가고 있고요. 그러다가 다시금 2012년 유가 상승 시기까지 이 상승 가도를 쭉 이어갑니다. 말 그대로 역대급 슈퍼 사이클을 나타낸 것이죠. 특히나 다른 자산과 달리 이 08년, 09년도 시기에 금융위기 시점에서도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금값이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방어용 자산의 성격으로 그 역할을 완전 독특히 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럼 더 이전을 흘러가서 볼 때 1970년대 유가 사이클과 이 금값 사이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역시도 유가의 상승과 함께 금값이 완전 날아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. 유가의 상승은 결국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, 이전 역시도 유가가 뛰면서 이 금값이 뛰는 장세를 실현했다는 것입니다. 물론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낮고 과거의 이런 전통적인 흐름과 완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, 또 달리 생각한다면 약 40년간의 이런 추세 흐름이 이번에는 다를 거야
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확률적으로 맞다고 보여진다는 것이고요. 그럼 지금까지는 과거의 이런 전통적인, 물론 앞으로도 펼쳐질 수 있는 미래지만 현재의 상승 가도는 과거의 흐름과는 좀 다르다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일시적으로 무역 협상이 진정되고 성과가 보인다면 이 금값의 상승 추세가 다소 주춤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. 최근의 추세는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데 금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며, 채권 금리의 하락은 이 안전자산으로의 쏠림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고, 이는 안전자산의 대표 성격을 띠는 금값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. 이 그래프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이고요. 파란색 선은 금값의 가격입니다. 최근 19년도의 추세는 놀라우리만큼 비슷한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. 이는 해석해보면 무역 분쟁과 경기 우려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의 이 쏠림 현상으로 이해해볼 수가 있고, 다만 2000년 IT버블 당시와 2008년 오히려 금값이 하락한 것을 보면 최근의 공포 분위기는 돈이 너무나도 많이 풀린 상태에서 이 침체 공포가 이 금값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, 이런 기한 현상들이 투자자의 자산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금값으로 더 손해되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달러죠. 달러의 하락은 결국 금값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고, 물론 최근의 추세는 달러의 약세와 동조화되는 분위기는 없지만 과거의 역사를 기점으로 볼 때 달러의 가치와 금값의 가치는 항상 상반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니 실물자산 금값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. 제가 금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이라고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. 물론 은이 보유 유통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고요. 그래서 그 흐름은 둘 다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아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으로 계속 말을 하는 것이고,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금은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나 침체가 오더라도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자산을 방어해 줄 것이고요. 그 대체제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, 이미 많은 검증이 된 이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위기나 침체가 아니더라도 막대한 자산의 이런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역시 방어형 자산의 성격을 띠면서 이 자산 하락에 대한 방어를 돈독히 해줄 것이고요. 그리고 끝으로 달러의 상승률 추세가 주춤하고 미국이 8월부터는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중단 시사와 금리 인하 분위기 기조 속에서 이 달러의 약세 또한 조만간 펼쳐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금과 은은 이 포트폴리오에 꼭 들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. 물론 일시적으로나 현재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일시적으로 이 하락폭이 나올 수도 있지만, 결론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 투자 자산이나 이 방어적 성격의 자산의 성격으로 볼 때 이미 보유하신 분이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? 그리고 매수하실 분이라면 길게 보고 여유를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. 오늘은 오랜만에 초기 컨셉으로 가면 쓰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.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. 5개월 전에 금값 영상과 금 이후 2개월 전에 금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. 중요한 것은 금과 은은 그냥 매입하시거나 매수하셨다면 당장의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묻고 잊어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위기 속에서나 아니면 반대로 이 막대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언제나 이 빛을 볼 수 있는 게 금인 것 같고요. 끝으로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. 또 많은 댓글도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.